자, 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 1월 19일 MS쿨 101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MS쿨 101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예, 도끼의 날을 가는 시간이다. 학습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MS쿨 101 시간이고요. 자,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스폰서 컴피티션 기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멤버십 조직에 확장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그런 신규 후원 또 컨택에 관련된 교육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저희 시스템 할 때 시스템 교육 중에 가장 기본적인 교육 중에 하나가 이 성공의 8단계라는 게 있어요. 성공의 8단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성공의 8단계라는 게 있는데, 보시면은 이 성공의 8단계에서 1단계는 꿈과 목표 설정, 그리고, 또 2단계는 결의 결단, 3단계는 명단 작성, 또 4단계는 접촉엔 초대, 그리고 5단계는 슈도 플랜, 즉 사업 설명, 6단계는 팔로우업, 후속 조치, 그리고 7단계는 카운셀링, 상담, 그리고 8단계가 두플리케이션, 복제라고 합니다.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이렇게 성공의 8단계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런 실질적인 현장에서 멤버십 조직 확장을 위한 단계는 어떻게 보면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어찌 보면은 컨택을 하고 또 내가 조직을 퍼스트 라인을 구축해 나가고 멤버십의 조직을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준비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고요. 그리고 실제 현장에 진행되는 부분들이 뭐 4단계, 그 컨택, 그리고 사업 쇼도 플랜, 이건 또 후속 조치, 이 4단계, 5단계, 6단계가 어찌 보면은 실제 현장에서 멤버 조직 확장해 가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7단계, 8단계는 우리가 또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을 또 우리가 관리해 나가면서 필요한 내용들이 7단계, 8단계 과정입니다. 그러면 항상 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단계, 5단계, 6단계 이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신규 후원이나 또 컨택이나 관련된 그런 교육들이죠. 근데 이러한 부분이 진행되려면 뭐부터 돼야 된다? 한 손에는 꿈의 목록을 또 다른 한 손에는 명단을 이런 것처럼 성업 8단계, 1단계는 꿈과 목표 설정이 돼야 되고 결의 결단이 돼야 되고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자신이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지불하려고 하는 그런 결의 결단부터 하셔야 되고, 그리고 명단 작성이라는 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성공의 8단계에서 오늘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명단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하면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명단이라는 거는 저희 그룹에서는 특히나 명단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이것처럼 조직 외 명단과 조직 내 명단, 이렇게 두 가지 명단으로 나누고 있고요. 조직의 명단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명단 작성라고 얘기하는 자신이 PM에 대한 정보를, 즉 제품에 대한 정보와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고객들의 가망 고객, 예상 고객, 또 프로스펙트라고 표현도 하는데 그러한 명단이 조직 외 명단이고요. 조직 내 명단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현재 자신의 어떤 이런 전달을 통해서 사인업을 하고 지금 PM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조직도 안에 있는 분들이 조직 내 명단입니다. 조직의 명단과 조직 내 명단이 있고요. 어찌 보면 내가 신규 후원을 한다는 거는 이 조직의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조직 내 명단으로, 조직 내 명단으로 이렇게 옮기는 작업이 누군가를 내가 신규 후원을 한다.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직의 명단, 신규 후원에 앞서서 요거는 오늘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조직 내 명단이라고 하는, 즉, 회원 유형별로 이 조직 내 명단도 회원 유형별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원 유형별로 구분을 하고 자신이 후원하고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자신의 지금 산하의 조직들을 보시면요. 지금 뭐 단순 소비 회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이 부분에서 더 크게 나누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무활동,
즉, 어찌 보면은 휴면 회원들도 있어요. 휴면 회원. 그런 휴면 회원들을 계속 잠자게 만들면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포도 휴면 세포가 되면, 휴면 세포가 되고, 그리고 지나면 염증 세포가 되고, 막이 종양까지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휴면 회원들은 먼저 깨우셔야겠죠. 깨우셔서, 뭐, 소비 회원이든, 제품을 사용하든,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든, 휴면 회원들 관리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런 휴면 회원들을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비즈니스 아카데미 같은 그런 행사, 어떤 세미나, 또 그런 그 뭐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앤 워크샵, 요즘에 그 번역별로 좀 DS를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세미나에 초대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직접 만나서 좀 카운셀링을 한다거나, 또 업라인 스폰서와 2대1 미팅을 잡아서 미팅을 한다거나, 어떠한 그렇게 계기를 줘야지 그 휴면 회원들이 다시 무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어쨌든 조직 내 명단에서 보면요. 또 단순 휴면 회원만이 아니라 단순 소비 회원들도 있어요. 그 단순 소비 회원들은 말 그대로 오토십으로 저희 옵티멀 세트라든가 전기 구독을 먹고 있지는 않지만 뭐 뷰티 콜라겐이라든가 뭐 갤링핏이라든가 뭐 제품 하나라도 이렇게 쓰고 계신 분들, 비정기적으로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은 단순 소비요원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분들은 그 제품만이 아니라 제품 하나를 더 쓰게끔 하면서, 어떻게 제품을 좀 합리적으로 좀 애용할 수 있을지 그런 측면에서 좀 관리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단순 소비회원도 있고요. 그리고 오토십 소비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토십 보유 회원과 오토십 소비 회원을 좀 구분해야 되는데, 오토십 보유 회원은 우리 사업자들은 기본적으로 다 오토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또 내가 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오토십을 신청해서 정기 구독을 먹는 분도 있어요. 제가 여기 말하는 오토십 소비 회원은 그냥 사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오토십 제품 먹고 있는 분들, 이분들에게는 오토십의 혜택을 제대로 알려주시면서 당연히 제가 어떻게 표현을 어떻게 써놨죠? 어떻게 써놨으면 감동 게임을 통해서 감동 게임 정성을 들여야 돼요. 실제 사업자 회원보다 소비 회원이 소비자 회원이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해요. 시간적으로나 어떤 물리적인 시간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감동 게임을 해야 됩니다. 감동 게임을. 감동 게임을 통해서 협력자로 만들고, 왜 협력자로 만드는 방법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십의 혜택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고, 그러면서 사업의 계기를 만들어라. 계속적으로 어떤 뭐 여행이라든가 아니면 또 오토십 혜택에서 제품을 좀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거나, 지속적으로 그런 후속 조치가, 팔로업이 계속 진행돼야 될 분들이 오토시 소비회원이고요. 이런 오토시 소비회원 관리를 또 잘해야 오토십이 끊기지 않고, 어쩌면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토시 소비회원은요, 처음에 오토십을 신청하고 3개월, 그 3개월이 그냥 시한부, 시한부, 시간이 정해져 있다. 이 3개월 안에 이 오토시 소비 회원을 제품 애용자로 만들든가, 협력자로 만들든가, 가장 좋은 건 사업자로 후원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항상 좀 염두에 두시면서 관리해야 될 분들이, 후원 육성해야 될 분들이 이런 오토시 소비 회원입니다. 그리고 뭐 그런 중에 어떤 분들은 바로 사업을 전달받아서 사업으로 들어오는 분도 있을 거고요. 예비 사업자도 있을 거고, 이렇게 제품을 먹고 있던 제품 소비자가 어떤 계기에 의해서 사업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업의 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업의 계기를 만드는 거. 자, 보시면은, 예, 어, 예, 이 사업의 계기를 만드는 거.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사업의 계기를 만드는 부분에서. 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세미나에 초대한다거나, 아니면, 뭐, 요즘 에피소드 형태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미국의 서부팀에 조성여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사업의 계기가 되었던 게 디클 다이어트, 핀라인 M20의 디클 다이어트를 참여하면서 좀 사업에 어떤 자신 사업으로서 피임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계기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떠한 계기면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그분 같은 경우는 디클 다이어트가 사업의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 12월 달에 IMM까지 승급하는 그러한 결과까지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소비 회원들을 내가 어, 후원함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요, 사업,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사업자로 만드는 거예요. 사업자로. 그런 사업자의 숫자가 늘어나야 자신 멤버십 조직의 확장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비 사업자들이 있어요. 예비 사업자들. 예비 사업자들이 있는데, 이런 예비 사업자는요, 당연히,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예비 사업자는 일단 적응부터 해야 돼요, 적응. 그리고 이런 적응과 학습, 무차별적인 학습. 자, 학습의 자세를 좀 잡아주셔야 돼요. 사업의 자세를. 그리고 마인드셋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 이 마인드셋이 안 되면요. 제가 말하는 마인드셋, 우리가 말하는 사업적인 마인드셋,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한다거나, 이런 마인드셋, 우리 사업에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죠. 슬로건이 세술은 세부대에 담자라고 이번 달 슬로건인데, 그런 것처럼 좀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 있다, 뭘 얻고자 한다면요. 원하는 걸 얻기 위한 하나의 부대, 새 부대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마인드셋입니다. 이 예비 사업자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팀워크를 통해서, 팀워크. 왜 팀워크가 중요하냐? 저희 사업은 각자 개개인의 사업이면서도 독립적인 자영 사업이면서도 같은 시스템을 공유하는 하나의 팀워크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이 팀워크라는 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즉 개인의 성장은요, 회사와 그룹의 성장 없이는 또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팀워크를 통한 시스템의 중요성을 알게 해야 됩니다. 예비 사업자. 그래서 저희가 사업 진행할 때 이 3개월이 굉장히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것처럼, 사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3개월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3개월 동안 어떤 적응과 또 학습에 대한 자세, 배우려는 자세와 마인드셋이 되어 있지 않으면 참 3개월 이후부터는요, 계륵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비 사업자들, 특히나 예비 사업자들, 이런 얘기 합니다. 누군가 사업 시작하면요, 3개월은 진짜 초집중하셔야 돼요. 후원에 있어서. 3개월 동안. 그 3개월에 이렇게 이분의 사업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3개월 동안은 정말 그 후속 조치, 어떻게 보면 후원을 좀 집중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활동 사업자, 이제 액티브한 사업자들이죠. 이런 분들은 셀프 리더십과 팔로우십과 그리고 리더십을 가르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액티브한 사업자들은요, 스스로가 셀프 리더로서 자신이 뭔가 할 수 있게끔. 그리고 팔로우십이라는 거는 저희 사업은요, 어떤 방향과 어떤 속도라는 부분에 방향이라는 거는 회사를 믿고 또 그룹을 믿고 스폰서 업라인을 믿는 것이 믿고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그런 분들을 우리가 코어 리더라고 또 얘기도 하는데 이런 팔로우십의 어떤 중요성도 얘기해야 돼, 알려줘야 될 뿐만 아니라 리더십, 자신이 누군가를 또 팔로우십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군가를 이제 리딩도 해야 돼요. 리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리더십을 가르쳐야 됩니다. 결국 저희 사업은 결국엔 리더 게임이라는 말이 있어요. 결국 리더가 몇 명이나 있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리더십은 당연히 또 솔선수범의 자세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면서, 후원하면서 사업 진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리더 사업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리더 사업자가 되겠죠? 리더 사업자가 되면은 이제 멤버십 경영, 이 경영 단계로 이제 이를 좀 경영적 수업을 좀 시켜야 됩니다. 리더 사업자들은. 그 리더분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경영이라는 거는 그 누군가에게 또 자신이 해야 될 일 위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위임을 하려면 그 위임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이러한 어떤 셀프 리더십, 리더로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이 멤버십 경영을 알려주면서 리더 사업자이기 때문에 또 자신이 리더를 후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키워 나가야 되는 그런 단계가 또 그런 유형인 리더 사업자고요. 그리고 성공 사업자. 예, 성공 사업자. 이 성공 사업자는요, 저희가 뭐 최소한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직급은,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PT 정도 레벨에서 우리가 성공 직급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진정 의미의 성공이라는 거는, 뭐, 챔피언스 리그 정도 갔을 때, 진짜 어딜 나가서도 나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최소한의 유닛이, 이 PT라는 최소한 유닛이 월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연봉 1억 이상의 수입이 됐을 때 우리가 성공 사업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성공 사업자는 이제는 복제 사업에 모든 걸 좀 집중해야 될 때예요. 복제 사업. 어찌 보면 저도 요즘에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지금 현재 사이드 레그 지금 어떻게 지금 연합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뭐 독립 레그도 있지만 현재 사이드 레그에 있는 분들을 키움에 있어서 이 복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누군가가 한 명이 튀어나와야 돼요, 진짜. 성공자를 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 상황들이 있어야 되는데, 참 그런 부분들이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성공 사업자는 결국에 복제를 시키지 못하면 항상 시간적으로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 사업자는 또 복제 사업에 집중해야 될 그런 단계라는 부분 하시고요. 또 은퇴 사업자도 있어요. 아, 은퇴 사업자. 정말 우리가 꿈에 그리는 은퇴죠, 은퇴. 은퇴 사업자는 이제 빅머니 프리타임을 즐기면서 상속을 준비하는 그 단계라고도 표현하는데, 은퇴 사업자가 되려면요, 최소한 자신의 퍼스트 라인에 있는 분들을 최소한 이런 성공 사업자 대열까지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것도 제가 보니까 최소가 SPT 정도, PT도 아니에요. SPT 정도 돼서 정말 독립 내그로 이렇게 브레이크 어웨이를 시킬 수 있는 정도가 됐을 때 은퇴 사업자가 될 수가 있고요. 가장 확실한 건 CL이죠. 자기 퍼스트 라인에 있는 파트너 사람들이 CL이라는 직급을 가면은 자기는 자연스럽게 은퇴 사업자의 길을 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은퇴 사업자가 되면은 진짜 빅머니 프리타임을 즐기면서 상속을 준비하면서 나의 이 어카운트를, 나의 코드를 누구에 상속할까? 그런 걸 생각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회원 유형별로, 또 조직 내 명단은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 회원 유형별로 내가 어떻게 후원과 육성을 해야 될지,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그리고요, 지금 이제 조직 외 명단에 있어서 명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신규 후원을 하려면 명단이 있어야 됩니다. 명단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명단은요, 지금 저희 그룹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스톡북을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스톡북. 자, 그럼 이 스톡북을 보시면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뒤로 가면은 리드 명단이라고 해요. 리드 명단. 여기 리드라는 뜻은 뭐 리더 할 때 리드 그런 리드가 아니면 LEAD 영어 똑같아요. 리드라는 뜻이 그 씨앗이라는 뜻도 있어요. 씨앗. 씨 있죠, 씨. 그 리드 명단. 그 씨앗이 되는 명단. 어? 종자. 어? 종잣돈. 우리 종잣돈을 모아야 된다. 우리가 뭐 재테크나 우리가 또 부에 관련 부분에 있어서 일단 종잣돈을 모아야 된다. 제가 요즘에 그 재테크 관련 그런 것도 많이 보다 보면 일단 1억 정도를 모아야 된대요. 1억 정도. 저도 올해 목표 중에 그냥 있어도 없어도 되는 현금 1억 모으기가 제일 올해 꼭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 리드 명단,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뭐 가망 고객 명단, 뭐 예상 고객 명단 또는 또 프로스펙트 명단이라고 합니다. 이 리드 명단. 그래서 이 스톡북을 보면 리드 333 그래서 그 생각나는 3명 적는 거예요. 3명 적고 또 생각나는 3명 적고 말 그대로 네임 리스트라는 표현도 하죠. 이름을 적는 거예요, 이름을. 이름을 적고, 그 이름을 적으면서 내가 어떤 리즌, 어떤 이유로 리드 명단에 올렸는지,
그런 이유들이 어떤 내가 교육을 듣는 중에나 어떤 내가 생활하는 부분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름이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런 떠오르는 이름을 적는 명단이 리드 333, 이 명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보신 것처럼 이 가망고객 명단이 리드 명단이고요. 이름 적는 거예요. 쭉. 쭉 이름 적으면서 여기 스톡북에는 현재 이름, 나이, 전화번호, 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기본 프로필인데 요거는 조금 저희 그룹에 맞게 조금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에서 기본 프로필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 이름, 그리고 이름, 나이, 관계, 그리고 뭐 이름, 나이, 관계, 직업, 그리고 지역, 그리고 분류. 이렇게 6가지가 저희 그 얘기하는 기본 프로필입니다. 다시, 기본 프로필은요, 이름, 나이, 관계, 직업, 그 지역, 그리고 분류, 그 고객 분류죠. 그렇게 기본 프로필을 하시고요. 이 메모, 여기 비고 부분에다가, 요거 같은 경우는 이 비고 부분에다가, 비고 그냥 간단한 메모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스톡북에는 메모 칸이 좀, 3줄 정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3줄에다가 자신이 이 명단에 올린 그런 이유들을 한번 적어 보시고, 그리고 이분들을 컨택하는 과정에서 특이사항 같은 거를 이 스톡북에 메모에 좀 적어 놓으시면서, 이 리드 명단이 있어야 스폰서 자신의 명단을 가지고 좀 상담도 하시면서, 어쩌면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될 테이블 미팅이나 셀그룹 미팅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이 명단을 체크하는 거예요. 이 명단 스톡을 가지고 이 리드 명단인 사람들을 명단들을 같이 스폰서랑 상의하면서 어떻게 내가 어프로치를 할 것인가, 어프로치, 약속을 잡고 초대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상담도 하고 하셔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전 리더 명단에 쭉 적어요. 계속 적고 있어요, 저도. 상은할 때마다. 근데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리드 333, 3명씩 적어라. 근데 쭉 적는데, 처음에는 3명만 적어도 돼요. 3명 적고, 또 생각나면 또 3명 적고, 적는데, 여기서 저는, 어, 좀 지울 수 있는 걸로, 뭐, 샤프나 연필 같은 걸로, 그 명단에, 지금 여기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집중 컨텐츠 리스트가 있어요. 집중 컨텐츠 리스트. 이 집중 컨텐츠 리스트는 매월, 어, 월 초에 이 집중 컨텐츠 리스트를 뽑는 게 좋아요. 최소한 20명 정도를. 한 20명 정도를 뽑는 게 좋습니다. 20명 정도를. 집중 컨텐츠 리스트를. 그러면 저는 이 리드 명단에 이 스톡북을 활용하면 리드 명단에 있는 사람 이름에다가 동글뱅이를 쳐요. 동글뱅이 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내가 좀 더 집중적으로 컨택할 사람들을 표시를 해놔요. 어? 명단이 많잖아. 여러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달에 내가 좀 집중해서 우선적으로 컨택할 사람들을 이렇게 동글뱅이를 쳐가지고 표시를 하는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 컨택 리스트예요. 집중 컨택 리스트.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이렇게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어프로치, 즉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제 만나는 게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개개인의 맞춤형으로 내가 사업 제안을 하든 아니면 제품 제안을 하든 어떤 내가 데모를 하든 그렇게 어프로치 한 사람들, 즉 후속 관리 중인 사람들이 지금 가는데 팔로워 좋아요로 표시되어 있는데 후속 조치 명단이에요. 후속 조치 명단. 이분들은 이제 집중 컨택 리스트하고 다르죠. 이분들은 이미 어프로치가 이루어졌고 여기 보면은 액티바이즈 시연을 했냐, 액티바이즈 데모를 했냐, 아니면 제품 제안을 했냐, 사업 제안을 했냐, 뭐 그러면서 이제 뭐 후속 안내, 뭐 모임 초대, 미팅 초대라든가 제품 구매 이런 것까지 제안이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후속 조치 명단으로 넘기는 거예요. 저는 리드 명단인 사람들을 이런 팔로우업 명단으로 옮기면서 지워요. 지우고 이런 팔로우 명단으로 옮기고 이분들에게는
이러한 내가 떤 어프로치를 했는지. 역시 여기도 이 기본 프로필은, 여기는 지금 이름과 연락처와 지역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그룹이 하는 것처럼 이름, 나이, 관계, 직업, 지역, 분류, 고객 분류, 이렇게 나눠서 기본 프로필 작성하시고요. 이러한 내가 후속 조치를 어떤 식, 팔로우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 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뭐 언제 미팅을 했는데 미팅하면서 특이사항 같은 것도 적어 놓고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후속 조치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이 스톡볼을 활용하면 되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사인업을 했다. 사인업을 하게 되면 앞에 꿈과 규칙을 표현되어 있는데 멤버죠, 멤버. 멤버 명단에 들어가는 이때 이 멤버 명단이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조직 내 명단이 되는 겁니다. 조직 내 명단. 조직 내 명단에서 내가 내가 사인업을 했더라도 회원가입을 했더라도 단순 소비 회원이라든가 아니면 오토십 뭐 소비 회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내가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는 형태로 멤버 교육을 해야 돼요. 멤버 교육. 그런 멤버 교육이 스토크의 맨 앞에 있는 꿈과 유규칙이라고 해서 이런 꿈과 유규칙의 흐름에 맞게 자신이 그 멤버 교육들을 해나가야 된다. 어찌 보면 이 멤버 교육을 해나가는 중에 또 예비 사업자도 마찬가지고요. 예비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또 소비 회원들,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내가 사인업을 했더라도, 사용가입 했더라도 이런 멤버 교육을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서 해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 그래서 이 스톡북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정도의 명단이 조직 내 명단과 조직의 명단이 함께 지금 스톡북에서 지금 작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회원가입하신 분들도 지금 이 멤버 어떤 관리, 멤버 어떤 교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전달 안 되면, 즉 산소가 제대로 안 되면 그 세포가 어느 순간에 휴면 세포가 되듯이 이 멤버 회원 가입을 했더라도 내가 계속적으로 계속 산소 공급을 하는 것처럼 세포 하나하나에 내가 계속적으로 PM에 대한 정보와 어떤 또 특히 소비 회원들에게는 사업의 계기를 만들어 주면서 계속적으로 멤버 교육을 후속 조치해 나가야 된다. 그런 부분이 스톡북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톡북 맨 뒤에 보면요. 노트라고 메모할 것도 있지만 마이 레그트리라고 해서 작성하는 것도 있어요. 레그트리라고 해서 이 레그트리는 모든 조직도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레그트리는 누군가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자들만 작성하시면 돼요. 여기 소비자까지 작성할 수가 없죠. 여기는 사업자 조직만 이 마이 레그스트리에 넣어서 결국 이 사업자 조직이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업자 조직이 우리가 최소 여기 지금 3명 정도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매니저가 포함되어 있는 3개의 렉을 만들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3개의 렉은 3개의 사업자 렉가 있어야 자신이 IMM 이상의 직급들을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 레그스트리는 모든 조직을 적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사업자 회원들의 이름들을 적어서 이 사업자 조직을 내가 현재 2 곱하기 2로 지금 복제가 되어 있는가, 3 곱하기 3으로 복제가 되고 있는가, 4 곱하기 4, 5 곱하기 5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마이 레그트리는 이렇게 스톡북의 맨 뒤에 있는데 이렇게 스톡북을 좀 충분히 활용하셔서 이 스톡북이 정말 꽉꽉 채워가지고 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이 스톡북을 좀 활용하는 사업을 정말 한 손엔 꿈의 목록과 한 손에 이 명단을 가지고 한 손에 이 스톡북을 가지고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 자, 그리고 이제 예. 명단 작성 시 고객 분류에 대한 걸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기본 프로필에 우리가 이름, 나이, 관계, 직업, 지역, 그리고 고객 분류라고 했어요. 이 고객 분류는 뭐 이 부분은 명단 작성 시 고객 분류하는 방법은요. 일단은 지금 본 것처럼 A 그룹과 B 그룹, C 그룹, D 그룹으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 구분하는 건요, 신뢰도와 친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그룹,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분류부터 해라. 신뢰도가, 이거는 그냥 높다, 낮다 정도로 구분하는 거예요. 높다, 낮다. 어? 그래서, A그룹은요, A그룹은 신뢰도도 높으면서 친분도도 높은 그룹이 A그룹이에요. A그룹. 그리고 B그룹은 신뢰도도 높으면서 친분도도 높은 친분도는 좀 낮지만, 잘못했습니다. 신뢰도는 높지만, 어, 친분은 낮은 그룹이 이 B그룹이에요. B그룹. 그리고 C그룹은 신뢰도는 낮지만, 친분도가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친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신뢰도는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나 가족들이 이 C그룹에 많이 들어가요. 가족들이. 가족. 가족은요, 친분도 높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이 신뢰도가 낮은 경우도 많아요. 신뢰도가. 가족에게 존경받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C그룹. 그 D그룹은 신뢰도도 낮고, 친분도 낮다. 그 여기서 신뢰도 높다, 친분도 높다, 낮다. 이 구분하는 방법은 떤 명확하게 지금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뢰도는요. 제가 항상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신뢰도는 높은지 낮은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가 하는 말은 정말 다 믿을 수 있어.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진짜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그럼 신뢰도가 낮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내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안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그 신뢰도가 없는 거예요. 신뢰도가 없다. 낮다. 사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했는데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옥신각신하는. 이때는 나와 그 사람 누가 더 강하냐? 강한 쪽에 강한 쪽의 말이 좀 먹힐 텐데, 어쨌든 이 신뢰도는 팥으로 매주 쓴다 그래도 믿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신뢰 높은 사람들이고요. 내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랬을 때 그 맞는 말인데도 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뢰 낮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친분도는 이런 거예요. 내가 서로를 얼마나 알고 있냐. 서로 얼마나 알고 있냐. 그 사람이 생일이 언제고, 그 사람 집이 어디고, 이 사람의 집의 상황들이 어떻고, 서로 잘 아는 사이들이 있잖아요. 응? 그 가족들이 친분도 높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서로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친분 높은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친분도라는 거는.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상호 컨택, 상호 연락하는 빈도수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친분도가 높은 사람들은요, 이런 경우 있죠. 내가 10번 연락해야 연락할 때 한 번 연락 오시는 분들은요, 나만 친분도가 높다 생각하는 거지, 친분도 높은 게 아니에요. 어? 인맥이라는 거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거냐가 아니라, 나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거냐, 이런 걸 말한 것처럼, 그러한 이제 상호 컨택, 상호 연락하는 빈도만 봐도 친분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 번 연락, 10번 연락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나를 또 굉장히 또 친분 높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건,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10번 연락, 10번 연락 오고 서로 쌍방 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이, 친분 높은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상호 컨택이나 서로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음? 그런 부분에서 친분도를 다시 높다, 낮다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그룹 같은 경우, 정말 신뢰도 높고 낮은 사람, 신뢰도 높고 친분 높은 사람, 그리고 B그룹은 신뢰도 높은데, 어, 지금 낮은 사람들이죠. 이런 부분이 의외로요, 저희가 콜드 컨택이 뭐죠? 워크 컨택의 반대로 콜드 컨택은요,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PM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또 컨택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도리어 콜드 컨택으로 만난 사람들이, B그룹인 경우가 많아요. 콜드 컨택 만났다는 것보다 이런 경우 있죠. 나에게 먼저 연락 오신 분들, 어? 자기가 SNS 마케팅이든 SNS 뭐
페이스북이든 인스타든 아니면 또 유튜브든 그런 걸 통해서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본인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좀 신뢰가 있으니까 연락을 하는 거겠죠. 요즘 특히나 요즘에 우리 PM 인터넷 코리아가 이런 대중기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 요즘에 스폰서를 찾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특히나 많아진 것 같아요. PM에 대해서 스스로들이 각자 인터넷상에서 공부하면서 스폰서 찾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지금 있는 게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SNS 마케팅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나를 알릴 수 있는 건 무조건 하셔야 돼요. 나를 알릴 수 있는. 도리어 내가 누군가를 찾아서 콜드 컨택 한다고 누굴 막 만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한테 올 수 있게끔 내가 꽂혀야 돼요. 꽃향기를 품어야 꽃향기가 나야 벌들이 모이는 것처럼. 어? 스스로 나에게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근데 그러한 도구가 그런 SNS나 그런 뭐 유튜브 이런 여러 가지 요즘에 그런 디지털 도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이 B그룹들이 많이 만드시는 분들이 사업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죠. 저도 올해 2025년 새해에 들어와서 제가 매일 하루도 빼먹지 않는 루틴 중에 하나가 SNS에 일을 꼭 하루에 한 번은 꼭 제가 게시물을 올려요. 하나 이상. 하나만이 아니라 빈도수를 많이 올릴수록 좋아요.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적으로 많이 노출하면 노출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수가 있으니까. 어떤 PM과 함께하는 삶. 저는 PM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태그로 PM과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들을 많이 올리고 또 그런 부분에 중간중간에 깨알 홍보도 하면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2025년 와서 매일 유튜브 영상 하나 정도 저희 사업적인 우리 그룹 내 내부 교육만 아니라면 제가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은 매일 공개로 하나씩 유튜브도 하나 올리고요. 페이스북이든 뭐 인스타든 기타 등등 뭐 틱톡이든 매일 저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최대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월달 들어서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 B그룹들은요, 그러한 내가 노출에 의해서 날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 B그룹일 확률이 높아요. 이 C그룹들은 우리 일반적인 친구들은 더 C그룹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고요. 뭐 D그룹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평소에 컨택을 한다는 거는 다시 저희가 누군가를 이제 사업 전달할 때 실제 이 A그룹이나 이 B그룹 정도 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신규 후원함에 있어서 내가 사업을 전달함에 있어서 확률이 높아요. 이 A그룹과 B그룹. 그리고 이 고객 분류하는 부분 세 번째가 이 사업 적합도예요. 적합도. 이 사업 적합도는 높음, 낮음으로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구분해서 매우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으로 분류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A3라 그러면 A가 뭐예요? A그룹은 신뢰도가 높고 층 높은 사람이죠. 그럼 A3라고 고객별로 딱 표시해 놓으시면 이 사람은 신뢰도도 높고 친분도 높은 사람이네. A3야. 아, 근데 사업 적합도는 보통이네. 이러한 부분을 이 고객 분류를 또 때로는 같이 함께 하면서 파트너의 명단을 체크해주는 부분에서 먼저가 고객 분류가 제대로 되었는가 아니면 분류가 안 돼 있다라면 이 사람은 어떻게 고객 분류부터 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 고객과의 어떤 파트너 사장님과의 관계를 보면서 물어보시면서 고객 분류를 함께 해주는 것도 이 명단을 분석하고 상담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에서는 이렇게 고객 분류를 신뢰도와 친분도와 사업 적합도에 의해서 우리가 분류를 한다는 거. 이거 꼭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교육하셔야 되고 복지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제 내가 사업을 전달함에 있어서 이 A그룹과 B그룹 중에서도 1, 2등급, 1, 2등급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확률이 높아요. 확률이. 근데 사업 전달에서 성공 확률이. 그러면
그런 A그룹과 B그룹에 속하면서 사업 적합도가 1, 2등급이 사람들을 내가 우선적으로 컨택을 하고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사업 전달을 우선적으로 해 나가야겠죠. 스폰서의 도움을 받아서 이 도움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어프로치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게 맞춤형이에요. 이 사람은 먼저 제품으로 다가가자. 징검다리로 제품으로 다가가서 사업적으로 한번 땡겨보자. 이 사람은 바로 사업 전달부터 하자. 이 사람은 세미나에 초대를 하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론적으로 A그룹과 B그룹에 그리고 1등급, 2등급 정도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업 전달함에 있어서 성공 확률이 높다. 평소에 고객을 컨택하는 중에도요, 가망 고객을 컨택하는 중에 컨택의 1차적인 목적은 당연히 그 고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즉 사전 리서치가 목적이에요. 고객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내가 얻는 게 알아보는 거죠. 상황 파악하는 거죠. 그게 1차적인 우선순위지만, 어찌 보면 C등급에 있는 사람들을 A등급으로, 그리고 B등급에 있는 사람들도 A그룹으로, B등급에 있는 사람도 A그룹으로, 그러면 적합도도 3등급, 4등급, 5등급들을 1, 2등급으로 이렇게 내가 끌어주는 것도 컨택하는 중에 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C등급? 신뢰도는 낮아요. 친분은 높아요. 그럼 C등급인 사람은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 C등급을 A등급으로 바꾸는 데 신뢰도 높이는 건요, 좀 시간이 걸려요. 신뢰도는. 신뢰라는 거는 쌓아가는 거거든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 그러면 나의 변화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야 되고, 내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돼요. 결국 이 신뢰를 쌓아가지 못하면, 결국 A등급으로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B등급도 신뢰도가 기준이에요. 높은 사람 B그룹이에요. 결국에 내가 신뢰를 쌓아간다는 거. 신뢰를 쌓아간다는 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 친분도는, 친분도를 높이는 거는 사실 쉬워요. 친분도는 솔직히 얘기해서 남자들은 뭐 그냥 술 한 잔 마시고 좀 허심탄회 대화 몇 번 하면 좀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어제 같은 경우 제 초등학교 친구들하고 좀 이렇게 그동안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모임 친구들을 좀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 파악하는 거에 좀 많이 했는데 어제는 좀 대화도 좀 많이 했어요. 어제는 한 명 한 명들에 대해서 뭐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뭐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친분들 높이고 여자분들은 뭐 찜질방을 같이 간다거나 뭐 식사를 뭐 브런치 타임을 한다거나 여자들은요 자주 만나 수다 떠는 게 친분을 높이는 가장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죠. 어? 그래서 저희 사업을 또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나의 친구들과 수다 떨고 만나고 좋은 거 맛집도 찾아가고 뭐 이런 것도 다 내가 PM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내가 PM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다라면 그런 모르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친분도를 많이 높일 수가 있다. 어? 친분도는 조금만 신경 쓰면 높일 수 있어요. 신뢰도가 좀 높이기 어렵죠, 사실은. 그러면서 또 때로는요, 이 사업 적합도가 3등급, 4등급, 5등급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조금 끌어줘야 돼. 현실 적응을 좀 시켜줘야 돼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근데 그거를 기분 나쁘지 않게. 사실 저도 제 친구들 중에서는 저들도 리드해주고, 저희도 현실 점검을 해주고, 제 사회에서 경제적인 활동에 이런 부분에서 조언해준 친구들도 있어요. 부동산 전문가들도 있고, 뭐 주식 전문가도 있고, 어? 그러면서 내가 신뢰도를 쌓아가면서 이 친구 사업 적합도 높인다는 게 무슨 말이죠? 사업도 낮다라는 얘기는 약속에 대한 개념도 없고, 야, 너 약속에 대한 이런 개념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분도 있어요. 사업 적합도가 떨어지는 분들. 사업 적합도는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사업가의 기준이 있죠. 즉, 리더 사업자의 기준이 있어요. 비즈니스맨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한 기준에 부합되는 여부를 보는 거예요. 어? 항상 약속 시간에 항상 늦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업 적합도가 떨어지는 사람이죠. 꿈과 목표가 없어요.
그냥, 그냥 시간을 그냥 보시는 분이 있어요. 벌써 우리 2025년 오늘부로 19일째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19일째, 19일이에요. 1일부터 지금 작심삼일을, 올해는 작심삼일 300번 하자. 이러한 다짐을 하면서 시작하신 분이 있을 텐데, 지금 1월 2020년 새해가 됐는데, 아직도 자신이 성공을 위해서 자기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 않다라면 작년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또. 지금 현재 나를 바꾸지 않으면요. 앞으로 1년, 2년, 3년, 5년의 나의 모습 똑같아요. 지금 5년 전의 나를 생각해 보세요. 5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면요. 그 과정상에서 무언가 변화가 있던 분들은요. 5년 전과 지금 비교해 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현재를 또 내가 변화해야 앞으로 또 미래도 바뀝니다. 현재에 충실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 사람은 현재에 충실하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진짜 깨닫게 되면요. 하루하루를 정말 헛되게 보낼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 적합도라는 거는 자신이 또 고객과 컨택 중에서 사업 적합도 올리는 작업, 즉 변화 모드로 바꿔주는 작업도 필요하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음, 지금 이제 고객 분류에 대한 얘기도 좀 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고객 초대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컨택을 하더라도, 선택하더라도 이번 달에 내가 집중 컨택할 사람들을 뽑는 것처럼 내가 사업을 전달함에 있어서 또 고객을 초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다. 모든 일에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 응? 순서가 있다. 응? 가만 고객을 컨택하고 또 초대하는 데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 무작정 하면 안 돼요. 계획성 있게. 어? 이런 우선순위를 아시고 사업을 해야 된다. 모든 일에 부정적이고 꿈이 없는 사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무턱대고 사업을 전달하였다가 콜드 컨택한다고 무작정 처음 만난 사람한테 사업적으로 들이미는 게 그게 콜드 컨택이 아니에요. 콜드 컨택은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나의 명단에 들어올 수 있게끔, 조직의 명단에 들어올 수 있게끔 새로운 어떤 만남을 만들어 가는 게 콜드 컨택이에요.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무턱대고 사업을 전달하는 게 콜드 컨택이 아니에요. 그거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인맥을 넓혀 나가는 거죠. 인맥을 넓혀 나가서 내가 모르는 사람들도 내가 새로운 사귐을 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나가고, 그런 것들이 콜드 컨택인데, 모든 일에 부정적이고 꿈이 없는 사람, 처음 만난 사람 무턱대고 사업을 전달하였다가 큰 낭패를, 큰 낭패를 본 후 스스로 사기가 저하되어 포기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많이 보아왔다. 맞아요. 무작정 내가 사업 전달하면서 그냥 피보는 거절시키기 위해서, 따라서 예상 고객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부터 해야 돼요. 파악부터 해야 돼요. 이게 사전 리서치, 상황 파악, 먼저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 이 말이 철저하게 내가 정보를 수집해서 좀 이때는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고객에 대해서 당연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업 전달보다도 그 사람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고 그분의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파악을 하면서 철저히 분석해야 돼요. 파악해야 돼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A그룹이냐 B그룹이냐, 사업 적합도는 어떠냐, 그런 것들을 좀 분류를 해야죠. 고객에 분류해야죠. 그래서 내가 우선적으로 초대할 사람을 선정해야 됩니다. 선정해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사업을 전달하는 거는 업의 동반자. 아, 이 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업의 동반자. 우리가 하는 사업은 사업이에요, 업. 우리 사업에 대한 업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되고, 그 업의 본질에 맞는 이 업의 동반자를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신중. 이 업의 동반자.
그러면 내가 이 업의 동반자를 지금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먼저 해야 될 건 왜 학습이 중요하냐? 내가 PM 사업, 이 사업, 업이에요. 이 사업에 대한 본질부터 이해를 해야 돼. 즉,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비즈니스의 사업의, 업의 본질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그 업의 동반자를 내가 어떤 사람이 맞는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어? 그냥 들뜬 마음에 자신이 어떤 막 무작정 막 전달한다? 사업 전달에 함에 있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사업 전달은요. 제품은 누구에게나 전달할 수가 있어요. 제품은. 하지만 사업은 아무에게나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제품은 누구에게나 전달할 수 있지만, 즉, 그 사람이 저희 제품이 필요한 니즈가 있는 사람이면, 필요한 사람이면 전달할 수 있겠죠. 지금 비만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다라면, 제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다라면, 우리 PM 제품을 권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나. 사장님, 제가 괜찮은 제품 하나 소개시켜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제품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음? 그런데 사업 전달은요, 우리 업의 동반자를 내가 찾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가짐을 하셔야 되면, 내가 어떤 기업의 창업자예요. 어떤 기업의 오너예요. 내가 대표이사예요. 그럼 내가 어떤 이 사진을 내가 꾸민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어떠한 사람들과 기업, 내가 회사를 일으킬 것이냐. 이런 것처럼 우리 사업도 1인 기업이고, 1인 기업이고, 나와 함께 사업을 하는 사업 파트너들은요, 자신과 같이 그런 꿈을 갖고 있고, 그런 분들이 됩니다. 이런 업의 동반 선택하면 신경 기할 필요가 있는데, 셀프 이미지가 아주 중요하고, 어? 이미지 중요합니다. 셀프 이미지가 중요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지, 저희 사업은 부정적인 사람은 쉽게 성공하기 어렵잖아요. 거리는 가까운지 등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고객 프로필을 써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 고객 프로필은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기본 프로필 외에도 고객 프로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자, 그래서 이 고객 초대 우선순위라는 어떤 이 세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누군가를 후원하려면, 지금 업의 동반자를 찾는 거예요. 후원하려면 어떤 사람을 우선적으로 컨택해서 우선순위가 있다. 우선적으로 컨택하고 후원하는 것이 사업 확정에 도움이 될까요? 어? 이런 질문을 스스로가 좀 하셔야 되고, 파트너 사장님들에게도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후원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컨택할 사람, 또 어떤 사람 먼저 사업 전을 할 것인가.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요,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면 적절한 사람, 저희는 3P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3P. 프로덕트, 그리고 플랜, 그리고 피플. 3P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여기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사람. 적절한 사람을 선별해서 후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 그래서 다음 내가 후원할 사람을 선택할 때 고려할 기준들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어떤 사람들을 내가 우선적으로 컨택하고 후원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적극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을 내가 우선적으로 컨택하고 내가 후원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 많은 사람들과 내가 만남을 하면서도요, 그런 사람들만 찾는 거예요. 응? 제가 이 비유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초등학교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도 친구들이 이렇게 딱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직업병이에요. 어쩔 수 없이, 어, 업의 동반자로서 적합한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를 보게 돼요. 그럼 거기서도 적극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사람, 이 친구는 목표지향적인 사람이구나. 이 친구는 따로 나중에 한번 더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적극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을 우선적으로 컨택하고 후원해야 됩니다. 적극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의 업의 동반자가 돼야 돼요. 나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돼야 돼요. 이런 분들이. 어? 이런 분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금배라고 하죠. 컨택을 하는 거는 내가 배를 띄우는 거예요. 배를 띄고 그 배가 항구를 벗어나서 다시 항구로 돌아올 때 그 배가 금배인지 은배인지 빈배인지는 나도 몰라요. 우리가 컨택을 열심히 하고 사업에 대한 전달을 하셔야 돼요. 누가 빈배일지 은배일지 금배인지 모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금배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무표지향적인 사람들이 금배에 가까운 사람들이 금배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겠죠. 새로운 도전에 새로운 도전에 긍정적인 태도와 자기 발전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내가 컨택하고 후원해야 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은 사람이 근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은 사람. 맨날 싸우려고 드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보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대화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소 내가 내 명단에서도요,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근배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과의 신뢰를 쌓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근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배가 될 수 있는.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 또 근배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응? 어떤 사람을 우선적으로 컨택하고 후원해야 하는가? 인맥이 넓거나 잠재력이 큰 사람. 예. 물론 인맥이 넓은 사람도 유리하겠죠. 어? 이런 사람이 자기 명단이 사업만 제대로 안다라면 많은 명단들을 가지고 사업질을 할 수 있으니까 잠재력이 큰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근배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넓은 인맥을 가진 사람은 빠르게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이 크죠, 당연히. 주변을 보면요, 왕발이, 대발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업을 빠르게 확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안타까운 건 좀 더 나오겠지만, 4번에 나오네요. 4번 나오는데, 학습에 열려있는 사람. 왕발이 대발인데, 이 학습 능력이 좀, 배우는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또, 그냥 발만 넓기만 한 사람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이런 인맥이 넓은 사람들이 좀, 근배될 수 확률이 높겠죠? 인맥은 또 적더라도, 열정적으로 관계를 형성할 준비가 된 사람도 주목할 만하다. 잠재력이 큰 사람의 얘기는, 지금 당장에 어떤 인맥은 넓지 않지만, 지금 이런 열정적으로 관계를 형성할 준비가 된, 콜드 컨택 하면서 아니면 명단이 없는 사람들도요, 요즘은 디지털 도구, 지금 SNS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해서 자신의 인맥을 무한대로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기존의 인맥이 없더라도요, 자신의 열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준비가 된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또 근배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고. 그리고 학습에 열려있는 사람, 즉 배우려는 자세가 되고 오픈된 마인드, 이런 사람들이 내가 우선적으로 컨택하고 후원할 사람들인데, 왜 그러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과 전략을 배우고 실천하려고 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네트워크 마케팅이거든요. 맞죠?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이 사업 진행할 때 항상 시간만 흘러가고요. 발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매일 1%씩 성장하려고 하고, 우리가 그래서 어떤 얘기 많이 합니까? 이런 학습이 열려있는 사람들, 책 읽기를 우리가 강조를 많이 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미팅 참석, 또 이런 엠스쿨 101 같은 교육 참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배우고 뭔가 하려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런 학습에 대해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은, 사실 근배가 되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확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러한 근배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요, PM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 모두 다가 은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은배는요, 어떤 후원과 육성, 즉 트레이닝이 필요한,
그러한 분들이 은배거든요. 아무리 네트워크 마케팅의 고수도요, PM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다 은배로 보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예비 사업자, 그 기관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은배를 보셔야 된다. 근데 이런 금배가 될 수 있는 이런 잠재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는가 아닌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우선적으로 컨택해야 되는가?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사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중에도요. 사업을 시작했더라도 약간의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 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람. 리더의 자질들을 갖고 있는 사람. 리더로서의 그런 분들을 정말 찾아서 우선적으로 컨택하고 후원을 해야겠죠. 후원해야겠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여섯 번째는 어떤 사람들을 후원하고 컨택해야 돼, 우선적으로 컨택하고 후원해야 되냐. 여섯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의지가 있는 사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업은 어떤 돈을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응? 우리는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즉, 에너지를 투자해야 돼요. 시간과 에너지, 시간과 노력. 그런데 PM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 중에 자신의 시간 할애를 못해. 그 시간을 못 만들어내. 얼마 전에 일본의 우리 히로미 상의 어떤 교육 중에 그분은 부업으로 두세 개의 일을 하면서도 PM에서 SPT라는 직까지 올라가신 분인데 그분은 이런 시간을 내가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점심시간조차도 자기는 혼자 밥을 먹고 그 시간을 활용해서 사업을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사업은요, 이런 시간을 투자할 만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시간이 없다 그러고 시간을 만들지 못하시는 분들. 지금 이 엠스크 원원 이 시간에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시간에 자신의 또 노력을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 그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꾸준히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컨택하고 후원해야 돼요. 그 내가 미팅을 어떤 부업자들하고 이제 컨택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멘트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평일에는 우리 뭐 온라인이나 비대면 시스템에 의해서 단톡방이든 밴드든 또 어떤 줌 미팅이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학습하시고 팀워크를 배우시고 하면서 주말은 주말 중에 토요일과 일요일 그 일요일은 홈 패밀리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더라도 주말에 하루 정도 토요일만큼은 PM을 위해서 PM 사업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를 하시면 투자를 하시면 우리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 최소한 주말 중에 하루 정도는 PM 사업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신이 지금 파트너 사장님이 부업자라면요. 그 스폰서는요. 스폰서들도 주말에 하루는 후원 활동을 위해서 시간을 빼놓으셔야 돼요. 할 거 다 하면서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이 사업적으로 성공하기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의지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컨택하고 후원해야 됩니다. 어떤 이러한 부분들이 자, 사업 적합도에 지금 해당되는 얘기들이에요, 지금. 그리고 일곱 번째 어떤 사람들? 경제적인 필요성 또는 동기부여가 강한 사람. 지금 내가 부수입인 추가 수입을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찾아야 돼요. 어? 지금 내가 뭐 아주 경제적이 어렵진 않지만 경제적 안정을 또 추구하는 사람. 응? 추가적인 소득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강력한 동기를 가진 사람은 더 열정적으로 사업에 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희가 사업을 하는 이유 중에 금전적인, 경제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뭐, 경제적으로 뭐, 그게 재밌는 건요.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돈을 벌려고 해요. 더 추가적인 수입 만들려고 합니다. 어? 돈이 없는 사람들이요. 이 돈의 소중함을 모르고 돈이 왜 필요한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돈이라는 부분은요.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불편함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게 돈이에요. 시간? 솔직히 돈이 여유로우면요. 경제적으로 여유로우면 시간도 살 수 있어요. 시간도. 그 시간을 산다는 게 시스템적으로 뭔가 진행된 시간을 사는 거거든요. 사실 어찌 보면. 그래서 어떤 추가적인 수입이나 부수입을 원하는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충분히 PM에서 그 정도의 부수입은, 그 정도의 추가 수입은. 근데 PM은 뭐가 다릅니까? 무한대의 수익도 너가 수입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금전적인 거에 동기부여가 또 강한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우선으로 컨택하고 또 후원해야 된다. 그리고 여덟 번째, 보세요. 이거 요즘 시대에 맞는 얘기예요. 소셜 미디어 및 온라인 활용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내가 우선적으로 컨택하고 후원해야 됩니다. PM 사업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도 활용하지 않고 있고, 유튜브도 활용하지 않고 있고, 유튜브도 별거 없어요. 자신이 PM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 같은 거를 어찌 보면 저는 요즘에 이런 걸 좀 장려하고 싶어요.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 블로그에 글을 쓴다거나 SNS에 뭐 한다거나 유튜브에 하는 것도 처음부터 내가 그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갖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매일매일 자기 PM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일기 형태로, 감사일기 형태로 그런 형태로 매일 포스팅을 한다거나 뭐 자신의 어떤 PM 사업을 하는 이유 같은 것도 유튜브로 영상으로 찍어서 조금 뭐 아마추어면 어떻습니까? 그걸 유튜브에 올린다거나 이런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활용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도요 성공할 수가 있어요. 현재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도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SNS, 블로그, 유튜브 등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사업 확장에 당연히 유리합니다. 요즘에 특히나 MZ 세대들은요, 이러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사업에 더 특화되어 있고, 그러한 사업을 더 선호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후원하고 싶은데 자신이 이러한 소셜미디어 및 올라가는 능력이 없다? 기본은 해야죠, 기본. 아주 프로페셔널 할 필요 없지만, 저도 기본만 하는 거예요. 필요한 정도만. 그런 부분들. 이런 사람들도 내가 고객 초대 우선 순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자, 그런데 지금 쭉 얘기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으면, 과연 나는 지금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에서 8가지에서 나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냐, 어? 포함되어 있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여기 우리 사업자들부터 지금 이 8가지 기준에 한번 볼까요? 각자들 내가 지금 나는 얼마나 지금 부합되어 있는가. 나는 금배가 될 그러한 요소들을 갖고 있는가. 적극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냐. 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은 사람이냐. 인맥이 넓거나 잠재력이 큰 사람이냐. 학습에 열려있는 사람이냐.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시간과 이 문제 해결이라는 능력 다른 거 없어요. 문제를 피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냐. 경제적 필요성 또는 동기부여가 강한 사람이냐. 소셜 미디어에 온라인 활용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스스로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좀 하면요. 초대 우선순위 8가지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 이 기준이 그는 꿈과 비전, 또 인생의 청사진, 야망,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가. 그런 욕구가 있어야 돼요. 그 욕구가. 내가 지금 컨택하고 후원하려는 사람이 머리는 명석한지, 머리 명석하다는 거는 꼭 학벌이 이런 게 아니에요. 현실 점검이 되어 있고 파악을 알 수 있는 머리가 명석한지, 두뇌 회전이 빠른지, 현실 감각이 있는지, 이런 거.
그는 돈, 부자, 재테크, 뭐 추가 수입을 원하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금전적 욕구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인관계가 원활하고 또 친화력, 호감이 있는가? 그는 앞선 경력, 앞선 승진, 인정받는 능력이 있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이미 그 사람이 그 전에 PM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PM 사업에 어울릴 만한 사람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는 성실, 열심, 인내, 소신이 있는가? 음? 그는 성실하고 열심이고 인내, 소신이 있는가? 사업 적합도에 해당되겠죠? 그는 당신과 서로 존중, 또 이해하고 신뢰감이 있는가? 이게 아까 친분도예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신뢰감이 있는가? 신뢰도 친분도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는 당신과 근거리에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너무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 근데 요즘은 이것도 좀 바뀐 게, 요즘은 이런 온라인 시스템, 비대면 시스템이 많이 발전되어 있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제가 미국의 라인을 펼칠 만큼 되어 있지만, 그래도 근거리에, 자기 홈그라운드에 먼저, 그러니까 자기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야 돼요, 먼저. 근거리에. 이 8가지 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을 20명을 체크해서, 20명을 체크해서 근거리에 있는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스폰서의 도움을 받아 이들을 컨택하고 초대합니다. 이런 초대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자,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 자, 이런 사람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사전 리서치, 예. 대상자의 성향, 관심사, 현재 상황들을 파악하세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컨택을 하는 1차적인 목적이 사전 리서치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히 그 정보, 고객에 대한 정보, 고객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먼저 알아보셔야 돼요. 뭐 F, RM 이런 걸로도 F, 패밀리, 가족, O, 아큐페이션으로 해서 뭐 직업이라든가 FOR, 레저, 뭐 또 이런 부분이죠. R, 레크레이션 뭐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은 또 쉬는 날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든가 관심사가 또 무엇인지 FRM 메시지 뭐 머니 이런 부분들 그래서 먼저 당연히 컨택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 고객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내가 파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어프로치 전략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접근할지가 나오니까 그래야 맞춤형 제안 이게 어프로치예요 그 고객에게 네트워크 마케팅 그들의 목표 필요 즉 제품 니즈라고 했죠 그들의 필요나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돼요 네가 얼마 전에 또 요즘에 이런 부수입이나 추가 수입을 많이 원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수입이나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한번 제대로 알아볼 의향이 있니? 이렇게 얘기하려면 이미 그런 부분이 그 사람이 그런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자신이 현실을 타파하고자 하는 어떤 무언가 찾고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이 PM에 대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안해야 돼요.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맞춤형이라는 게 전략이 필요한 얘기예요. 전략이. 그리고 지원과 격려? 그들에게 꼭 얘기해야 되는 게 네가 만약에 PM 사업을 한다라면 내가 너가 안 PM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런 거를 정말 얻고자 원한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다. 어? 그리고 PM 사업을 한다라면 내가 진짜 열심히 진정성 있게 너의 성공을 돕겠다라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돼요. 어? 진짜 나의 성공에 함께 뛰어줄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고객 초대 우선순위에 관련된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적합한 사람, 음? 신뢰도, 친문도, 사적합도 이런 등을 따져서 A그룹, B그룹에서 사적합 1, 2등급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우선적으로 후원하면 금배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성공적인 사업 확정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객 초대 우선순위에 관련돼서 지금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지금 뭐 그 이외에도 뭐 다른 교육제도 되게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뭐 다음에 이어서 좀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한번 쭉 훑어보면, 제가 오늘 어떤 많이 얘기했어요, 오늘 사실은. 좀 하지 않고. 우리가, 성의 8단계 중에서 우리가 3단계, 3, 4, 5, 6단계 관련된 부분들이 실제 사업에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 명단 작성이 필요한데, 조직의 명단과 조직 명단이 있다. 그리고 조직 명단에 회원 유형별로 후원 육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명단 작성함에 있어서 조직 외 명단, 우리가 가망공의 명단, 스톡북을 활용해라. 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스톡북 활용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렸고, 그리고 가망공의 명단에서 또 직접 컨텐츠 리스트를 뽑고, 그리고 고객 한 명 한 명의 고객 분류를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A그룹, B그룹, 사업 적합도 1, 2등급인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러한 이렇게 나누는 방법도 말씀드렸고요. 이런 고객의 초대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 먼저 후원할 것인가? 내가 후원을 해야 될 것이냐? 즉, 왜 우선순위 두는 이유는요. 그래야 결국 저희는 금배들이 사업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 적극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는 사람, 인맥이 넓고 잠재력이 큰 사람, 학습에 열려 있는 사람,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의지가 있는 사람, 경제적 필요성 또는 동기부여가 강한 사람, 그래서 미디어 및 올라가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기준도 제시를 했고, 이 기준에 의해서 점수 높은 사람들을 먼저 추려서 스폰서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내가 우선 컨택하고 후원하는데 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내 스스로가 스스로의 질문을 하시면서 나는 과연 금배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라면 아직 은배라면 내가 어떤 부분들을 채워 나가야 될지 좀 스스로의 질문을 던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M스쿨 101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